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5,000개의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많은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단 하나, 면역력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밥을 드실 때에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면역세포가 한순간 무너질 때 벌어집니다. 스트레스, 불면, 나쁜 식습관이 쌓이면 면역세포는 마치 지친 군인처럼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저는 장이문입니다. 올해 86, 내분비내과에서 58년을 살았습니다. 암당뇨 만성염증 환자 6만 명 이상을 직접 보며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고 때로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이 음식이다. 같은 암 진단을 받아도 어떤 분은 회복하고 어떤 분은 재발합니다. 그 차이는 약도 의사도 아니라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한 동료 의사도 그랬습니다. 늘 건강하던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고 검사 결과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항암 수술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결국 그의 몸을 무너뜨린 건 암이 아니라 면역력의 붕괴였습니다. 그때 저는 뼈로 느꼈습니다. 암을 이기는 건 약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이다. 그리고 그 회복력을 만드는 건 음식이다. 오늘 저는 평생의 진료 경험 속에서 정말 효과 있다고 확인한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 면역을 되살리는 음식, 값비싸지도 않습니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고 오히려 이게 뭐가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 속 특정 성분들이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든다는 사실, 실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5,000개 이상의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일부는 암세포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면역세포가 매일 죽은 세포, 이상 세포, 암세포를 실시간 전투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 2021년 일본 국립의학연구소, 2019년 케임브리지대 연구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면역세포는 조용히 일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쉬지 않고 암세포를 찾아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힘을 잃으면 암세포는 순식간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경비원이 사라진 건물에 도둑이 들어오듯이요. 그렇다면 면역세포는 왜 힘을 잃을까요? 제가 58년 동안 본 결과 그 이유는 6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숨은 당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단 걸 안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소스 한 숟갈, 양념 한 스푼, 빵 한 조각, 요구르트 한 병 속에는 단당류가 숨어 있습니다.
이 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리고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면역세포는 30% 감소합니다. 둘째, 불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암세포는 더 빠르게 자랍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NK세포의 활동을 40% 떨어뜨립니다. NK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뚫어 죽이는 면역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약해지면 암은 그대로 자랍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저산소 환경에서 암세포는 더욱 빠르게 자랍니다. 다섯째, 만성염증입니다. 지방간 비만이 있으면 몸속에 염증이 생깁니다. 면역세포는 그 염증을 처리하느라 암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섯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빨리 먹고 적게 씹고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면역 체계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NK세포 활성도가 높은 사람은 암 발생률이 40에서 70% 감소합니다. 단순히 꾸준히 걷기만 해도 NK세포는 1.7에서 2.4배 활성화됩니다.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예를 들어 고구마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면역도 안정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나는 단 걸 안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숨어있는 당이 주요 원인인데도 모릅니다. 둘째, 항암 중이니 아무거나 못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잘 먹어야 면역이 살아남습니다. 셋째, 단식하면 암이 굶어 죽는다는 착각입니다. 노인에게는 오히려 면역이 붕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밥과 빵 대신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드세요. 고구마, 귀리, 현미가 좋습니다. 둘째, 숨은 당이 많은 양념을 최소화하세요. 소스는 덜 쓰고 양념은 직접 만드세요. 셋째, 맵기 20번 이상 씹으세요. 씹을수록 면역은 강해집니다. 넷째, 하루 15분씩 2번 걸으세요. 아침과 저녁 총 30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아침 햇빛을 10분 받으세요.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여섯째, 하루 물 1에서 1.2리터를 드세요. 과하지도 적지도 않게.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10초 동안 심호흡을 5번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덟째, 식사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세요. 천천히 먹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단식은 금지입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항암 치료 중 식욕이 없다고 죽과 이온 음료만 드시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숨은 당이 있는 요구르트, 소스, 드레싱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암세포는 전쟁터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그 전쟁터를 평화롭게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면역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세포의 연료를 끊고 면역을 깨우는 첫 번째 음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히 혈당 덜 오르는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국제항로화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구마에 천천히 흡수되는 섬유질은 암세포의 급속 에너지 공급을 막고 NK세포 활성은 평균 30% 상승합니다. 고구마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 고구마, 주황 고구마, 보라 고구마. 각각의 색깔은 다른 항암 작용을 합니다. 노란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폐암과 위암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주황 고구마에는 클로로겐산이 들어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간암과 피부암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보라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대장암, 유방암, 간암을 억제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는 최대 3배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의 의학적 장점은 무엇일까요?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둘째, 위를 따뜻하게 해 소화와 면역을 강화합니다. 셋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넷째, 단백질분해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다섯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여섯째,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일곱째, 속이 편안합니다. 노인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여덟째,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이쯤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환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준태님, 74살이셨습니다. 대장암 2기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끝냈지만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준태님은 병원에 오셨을 때 숨이 가빴습니다. 손발은 차가웠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흐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NK세포는 정상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준태님께 물었습니다. 준태님, 혹시 끼니를 제대로 드십니까? 준태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죽과 이온 음료요. 고기는 못 먹어요. 목이 안 넘어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준태님의 몸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면역세포는 에너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준태님께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고구마 1개였습니다. 반찬보다 고구마가 더 중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흘은 준태님이 고구마를 반 개도 못 드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준태님께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1주차가 되었습니다. 준태님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1개를 다 먹었어요. 준태님의 목소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2주차가 되었습니다. 준태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3주차가 되었습니다. 준태님의 걷는 속도가 안정됐습니다. 손끝의 냉기는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검사에서 NK세포 수치가 처음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준태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구마가 목숨을 살린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준태님. 준태님의 몸이 스스로 살아난 겁니다. 고구마는 그저 도와줬을 뿐입니다. 고구마 1개의 힘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면역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실행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찐 고구마 반 개 또는 한 개를 드세요. 둘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이 가장 많습니다. 셋째, 고구마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 C 흡수가 상승합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면 반 개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저녁 늦게 드시지 마세요. 소화에 부담이 갑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높아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튀김 고구마는 절대 금지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과다 칼륨을 조심하세요. 고구마는 암세포의 연료를 끊고 면역을 깨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몸속 독소를 비우고 암의 혈관 형성을 막는 두 번째 방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인돌 3카비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세계 3대 항암 성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브로콜리의 의학적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독 효소를 증가시킵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합니다. 둘째, 발암 물질 배출 속도를 2배 증가시킵니다. 셋째,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 만드는 혈관 형성을 억제합니다. 암세포는 혈관 없이 자랄 수 없습니다. 넷째,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면역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여섯째, 위장을 보호합니다. 일곱째,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여덟째, 비타민 C를 공급합니다. 이제 양배추의 의학적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점막을 보호합니다. 위염이 있는 분에게 특히 좋습니다. 둘째, 독소를 흡착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붙잡아 배출합니다. 셋째,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넷째, 에스트로겐 과다를 억제합니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염증을 개선합니다. 여섯째, 위염 증상을 완화합니다. 일곱째, 소화력을 증가시킵니다. 여덟째, 면역을 상승시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왜 좋을까요? 고구마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브로콜리는 해독을 합니다. 양배추는 장을 보호합니다. 세 가지가 만나면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중에 위가 약하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밥을 먹으면 체하고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셔보세요.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실행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는 30초에서 1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둘째,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거나 약하게 찌세요. 셋째, 양념은 채소로 하세요. 소금, 레몬즙, 올리브유만 사용하세요. 넷째, 하루 한 접시를 드세요. 고구마 1개, 브로콜리 반 컵, 양배추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양배추즙처럼 갈아 마시는 형태는 금지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약보다 강한 진짜 면역 습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일본 규슈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식을 20번 이상 씹으면 NK세포 활성이 24% 증가합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 씹는 것이 면역일까요? 첫째, 침 속 효소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킵니다. 둘째, 턱 운동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코르티솔이 하락합니다. 넷째, 소화 부담이 감소합니다. 다섯째, 영양 흡수가 증가합니다. 여섯째, 장내 유익균이 증가합니다. 일곱째, 식욕이 조절됩니다. 여덟째,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스트레스와 면역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세포는 30에서 40%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평온한 식사 습관이 항암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쯤에서 제 가족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70살이 지나며 위장 불편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체했고 자주 속이 쓰렸으며 식사 시간이 5분에서 7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아내를 50년 넘게 봐왔지만 한 번도 아내가 천천히 씹는 소리를 들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바빴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손자를 돌보고 저를 챙기고 그러다 보니 식사는 늘 급하게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넘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천천히 먹읍시다.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정합시다. 아내는 처음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먹으면 뭐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차가 되었을 때 변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속이 편해요. 트림도 안 나와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혈액 검사에서 면역세포 활성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씹고 천천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내는 밤에 더 깊게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밝습니다. 소화제를 찾지 않습니다. 체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면역은 음식이 아니라 삶의 속도에서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해결하려는 그 속도가 몸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천천히 사세요.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면역은 살아납니다. 시니어 실행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입 20번에서 30번 씹으세요. 둘째, 식사 중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셋째, 하루 15분 산책을 2번 하세요. 넷째, 아침 햇볕을 10분 받으세요. 다섯째, 심호흡을 10회 하세요. 여섯째, 식사 후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일곱째, 스트레스가 높은 날은 식사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세요. 여덟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과도한 단식은 금지입니다. 채식만 하는 극단적 식단은 금지입니다. 단백질 부족을 방지하세요. 고령자는 식사를 거르는 것 절대 금지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면역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평생 병원 복도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그리고 살아 돌아온 환자들의 뒷모습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암을 이기는 힘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싸울 힘입니다. 그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있고,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구마는 몸에 따뜻한 연료를 주면서도 암세포가 좋아하는 빠른 당을 차단합니다. 브로콜리는 몸속에 쌓인 독소를 없애고 암이 자라기 위해 만드는 혈관을 끊어버립니다.
양배추는 위와 장과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암의 뿌리가 내릴 환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거기에 천천히 씹기, 규칙적인 걸음, 평온한 마음이 더해지면 면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저는 58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암을 이긴 사람, 암에 진 사람, 회복한 사람, 포기한 사람. 그분들을 보며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암세포와 싸우고 독소와 싸우고 염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면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70살에 회복한 사람, 80살에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 90살에 웃음을 되찾은 사람.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이든 고구마 반 개를 먹는 것이든 산책 10분을 시작하는 것이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장의문이 직접 읽고 가능한 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86살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일어나 환자를 생각합니다. 아직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모든 분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6살 의사 장의문이었습니다.